호락 논쟁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제12강입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과 금수, 동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들의 표현을 그냥 가져와서 금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금수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선 시간까지 계속 보았던 오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태극과 오상을 구분해야 한다는 문제, 이런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구분의식이 또한 인간과 동물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개된다는 것을 특히 이제 이번 강의와 그리고 다음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논의의 전개가 우리가 오늘날 그리고 호락 논쟁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오랫동안 그렇게 회자되기까지 했던 인성과 물성이 같냐 다르냐 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표현, 이러한 그 정리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살펴보는 서신은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남당 한원진이 오야 미간에게 반론하는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또 앞 시간에서 바로 살펴보았던 천도 혹은 천명의 원형 이정과 그리고 인간에게 본성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칭의를 강조하는 오상, 인의 예지가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문제와 연결이 즉각적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강의의 내용을 오늘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기, 유행, 언지, 즉 물지, 시생이 생의 유연자, 원냐, 있냐. 물지, 방, 장이 창무, 조달자, 형냐, 예야. 물지, 향, 성이 각득, 기의자, 리야, 의야. 물지, 기, 성이 실리, 정, 고자, 정냐, 지야. 그럼 이제 번역해 보겠습니다. 만약 유행이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말한다면, 이 유행이란 관점으로 말했을 때는 이 원형 이정과 인의 예지의 대응 관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원형 이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인의 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유행으로 말한다면 사물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이든 사물이 막 처음 태어남에 그 살려는 그러한 의지가, 생의가 무성한 것이 바로 원형 이정의 원이고 또 인의 예지에서는 인이다. 그리고 처음 태어난 것이죠. 시생이라는 것, 처음 태어난 것이고, 이어서 물이 바야흐로 성장해서 그 무성하게 뻗치고, 그리고 그 가지까지 다 이르는 것이, 미친 것이 형이고, 원형이정의 형이고, 그리고 인의 예지의 예이다. 그리고 물이 이제 완성을 향하여 각각 그 마땅함을 얻은 것이 리이고, 또한 그것은 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이 이제 이미 완성되어서 그 실리가 바르고 그리고 굳건한 것, 그 실리가 바르고 굳건하게 이제 완성된 것, 그것이 바로 원형이정의 정이고 그리고 인의 예지의 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과정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중심적인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원형 이정인 것이죠. 원형 이정인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형 이정을 곧 인의 예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러한 대응 관계를 갖고 우리가 말할 때는 원형 이정을 가지고 있으니 만물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의 예지도 모두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유행이라고 하는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한원진이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본성에 있어서, 본성을, 오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강조하는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선 이 맥락에서 유행이 뭘 말하는지를 짚고 가면, 사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생명활동의 어떤 그런 질서이고 어떤 그런 운행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생명이 처음 태어나고, 그리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비로소 완성되고, 그리고 사실은 생명의 질서에서 이제 죽음, 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 소멸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우주 전체의 어떤 생명을 낳고 기르고 또한 소멸해서 다시 태어나고 하는 생명 활동의 어떤 그러한 공통적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개체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의 우주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생명의 질서 활동을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원형 이정의 의미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인의 예지에 대응시켜 볼 수도 있기는 하겠다 정도의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과 구분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인의 예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측면으로 봐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바로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차이언 물력유 사덕 이차이 유행 언지 여금 소론 생득 변구지 성자 각위 일설 자당 변론 공 불가이 참합 골동량. 이제 여기부터 먼저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앞서 말했던 유행으로 말하는 것, 그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동물과 식물과 같은 사물 또한 사덕을 가진다. 이제 여기서의 사덕은 원형의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맥락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인의 예지이기 때문에 이 인의 예지의 사덕을 물 또한 가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긴 하다. 요 유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앞의 내용을 받아서 유행으로 보면 동물이나 식물과 같이 인간보다 못해 보이는 그러한 사물들도 인의 예지의 사덕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행으로서 말한 것이지 다음부터가 이제 더 요점입니다. 자, 지금 논하고 있는 태어나면 곧 갖추게 되는 성, 태어나면 곧 얻어서 갖추게 되는 그러한 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 태어나면 우리가 곧 개체가 얻게 되는 그러한 성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각각 다른 설이다. 각각 일설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설은 따르고 또 저 설은 따르다. 다른 설이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구분되는 각각의 설이니 본래 마땅히 구별해서 논해야 하니, 이 참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섞어서 합치는 것이라는 뜻이고, 요 골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뒤섞어서 국을 만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참합과 골동은 뒤섞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 다른 설이어서 마땅히 구분해서 별도로 논해야 하는 것이지, 그 두 가지 측면들과 관점들을 뒤섞어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래 내용까지 참조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계문, 주자, 유, 언왈, 인시, 온화, 자해저, 도리, 의시, 단제, 제할저, 도리, 예시, 공경, 준절저, 도리, 지시, 분별, 시비저, 도리, 우의, 구유, 저, 도리, 필유, 저, 사위, 초목,
금수, 기유, 저돌이, 즉 역, 유저, 사위야야. 번역해 보겠습니다. 듣기에 주자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내용의 인용입니다. 이는 온화하고 자애한 돌이고, 의는 그 명확하게 구분하고 제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절도 있게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돌이고, 얘는 공경하고 또한 알맞게 절제하는 그러한 돌이고, 마지막으로 지라고 하는 것은 옳음과 그름, 12,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돌이다. 내 생각에, 한원진의 생각에 만약에 이러한 돌이는 앞에 있는 이는 이러저러한 돌이고, 의는 이러저러한 돌이고, 얘는 이러저러한 돌이고, 치는 이러저러한 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도리가 있다면 반드시 저러한 일과 또 그러한 어떤 행함이 있을 것이니, 이러한 도리가 있다면 반드시 이것이 실지의 어떤 일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실제로 인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인의 예지가 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정감이라든지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수, 동물, 초목, 식물들이 이러한 존재들도 이러한 도리를 이미 지니고 있다면 또한 저러한 일과 저러한 일이나 저러한 어떤 그 행동이 또한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 인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온화하고 자애한 그러한 정감이나 그러한 행동, 더 넓게는 어떤 행위, 그런 것들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태를 절제 있게 제어하고 주관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이고, 또한 예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공경하는 마음 자세라든지 절도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절제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진 것이고, 또 지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진 것이다 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정감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 의, 예, 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들이 표현됨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가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 초목하고 금수가 어떤 성리학의 어떤 논의를 가져왔을 때 태극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절대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남장이든 한원진이든 이간이든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기본 전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봤을 때 그 리 안에 결국에는 오상과 같은 리가 전부 다 구비되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맞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이러한 인의 예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인의 예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처럼 인의 예지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들, 그래서 우리가 실현하고 추구해야 될 이런 실질적인 의미들이 다 추상화되어 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말하자면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는 이 인의 예지란 말 자체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원진이 염려하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사물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떤 생명으로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만개했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어떤 이런 생명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그냥 공유하는 것이죠. 어떤 개체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전체 과정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전체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또한 도덕적으로 선한 질서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원형 이정의 사덕이라 말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원진이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 개체 자신, 그 본성을 지니고 있는 개체 자신이 어떠한 특성과 어떠한 능력 혹은 어떠한 정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더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이런 보편적인 질서의 어떤 리와 일치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각각 그 개체의 어떤 중요한 특징, 각각 그 개체의 우리가 본성이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부여할 법한 그러한 의미,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 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그러한 성의 의미에 우리가 초점을 둘 때 인, 의, 예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고유한 인간의 적합한 도덕적인 본성이라는 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유감없이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 이 인의 예지는 어떤 보편적인 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와 동시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구체적인 정감과 행동을 드러낼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를 지금 이제 이러한 그 구분에서 유형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되는 어떤 개체가 실제로 갖고 있는 본성의 측면에서 이해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한원진의 주장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전체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유행으로 말한다면 사물이 처음 태어남에 살려는 뜻이 무성한 것이 원이고 인이다. 사물이 바야흐로 성장함에 무성하게 뻗치고 가지까지 다 이르는 것이 형이고 예이다. 사물이 완성을 향하여 각각 그 마땅함을 얻는 것이 리이고 의이다. 사물이 이미 완성됨에 실리가 바르고 굳건한 것이 정이고 지이다. 이것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사물 또한 동물과 식물과 같은 사물 또한 사덕을 지니지만 이것은 유행으로 말한 것이고 지금 논하는 태어남에 곧 얻어 갖추는 성과는 각각 하나의 설이 되니 본래 마땅히 별도로 논해야 하고 뒤섞어서는 안 될 것 같다. 듣기에 주자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 이르기를 인은 온화하고 자애하는 도리이며 의는 구분하고 제어하고 주관하는 도리이며 예는 공경하고 알맞게 절제하는 도리이며 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도리이다. 내 생각에 만약 혹은 진실로 이러한 도리가 있다면 반드시 저러한 이러한 일삼음과 행동함이 있으니 초목과 금수, 식물과 동물도 이미 이러한 도리를 지닌다면 이러한 도리, 인의 예지의 어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는 구체적인 어떤 작용이나 행위 양식을 가지는 이러한 도리를 가진다면 또한 이러한 일삼음과 행위함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제 설명은 마치고 특히 원형이정과 인의 예제 관계 등에 대해서는 최영진 교수님께서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진 교수입니다. 배 박사가 강의한 내용 가운데 원형 이정과 인의 예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본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만물이 생장, 성, 기성 하는 그 자연의 어떤 운동 양상이 원이냐, 형예야, 이의야, 정지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가치론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로 규정돼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 그 주자가 주역 건괴 원형 주역 건괴의 그 괴사가 거는 원형 이정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원형 이정에 대해서 문헌전에서 그 설명한 곳이 있는데 그 문헌전의 구절을 주자가 주석한 것, 그것을 따온 겁니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원래 문헌전, 여기 문헌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자는 선지장야요, 형자는 가지회야요, 화자는 의지화야요, 정자는 사지간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헌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원이라는 것은 선의 가장 어른이다. 말하자면 최고선이다 이런 얘기죠. 선 가운데 최고선이다. 형, 원형의 형은 가지회하라. 이 가는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모인 것이다. 그러니까 형은 아주 그 아름다운 것이 집약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자는 의지화야라. 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화다. 이 의는 마땅하다는 뜻으로 마땅의자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 마땅한 것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마땅한 것이 조화를 이룬 것이다. 정자는 사지간야라. 정은 일의 줄기이다. 정은 일의 줄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건 원형 이정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걸 점사로 보아서 주자는 괴사를 설명할 때는 크게 형통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석을 했는데 이 문헌전에서는 이것이 하나 둘셋넷 네 개의 어떤 덕목이랄까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자도 이걸 수용해서 이 원형 이정을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선 원이라고 하는 이게 어떤 원자죠? 어떤 생물지 시라 생물지 이 생물은 만물에 낳는 것의 시작이다. 원이라는 것은 만물에 낳는 것의 시작이다. 즉 처음 만물을 낳는 그러니까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죠. 생명을 낳는 거. 천지지덕이 막선어 차라 고로 어시 위춘하고 어인즉 위인하여 중선지 장야라 하겠습니다. 천지의 덕이 이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때에 있어서는 봄이 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이 된다. 그래서 중선지장 모든 선의 어른 최고선이 된다. 이 구절입니다. 이 천지지덕 주역에 천지지 대덕왈 생이라 천지의 가장 위대한 공덕은 생, 만물을 낳는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연의 가장 위대한 기능이라는 것은 생명을 낳는 것이죠. 낳는 거. 이거는 이제 봄에 해당됩니다. 원형 이정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1년이 발전돼 1년이 운동해 나가는 그런 그 하나의 단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1년을 내수로 나누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눌 수가 있고 24수로 나누면 24절기가 되는 거고 또 365로 나누면 하루하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자연이 운동해 나가는 네 단계 원형 이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니까 봄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형은 여름은 그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이것이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는 게 여름이죠. 그다음에 가을은 결실을 맺는 거, 열매가 수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겨울은 그 수확한 그 열매를 그 씨앗을 저장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거죠. 이 네 단계를
원래 말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봄이 된다. 이거는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린다. 그래서 거기서 싹이 터서 생명이 시작한다. 이건 자연 현상이죠. 이건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년생 식물들은 뭐 자연히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봄이 되면 싹이 터오르는 거죠. 이건 자연 현상인데 객관적인 한 자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게 왜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이 되냐라고 하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구절도 이것이 때에 있어서는 여름이 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예가 된다. 이라고 하는 것도 때에 있어서는 가을이 되고 인간에게 있어서는 의가 된다. 이거 겨울이죠. 이것도 때에 있어서는 겨울이 되고 인간에 있어서는 지혜가 된다. 왜 이것이 자연현상인데 이거는 봄, 여름, 겨울에 특히 1년생 식물들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하나의 씨가 생명이 시작해서 성장해서 결실을 맺고 그것이 다시 땅속으로 들어가서 저장되는 이거는 뭐 객관적인 하나의 자연 현상인데 이것을 왜 인의예지라고 하는 도덕적 덕목으로 이것을 규정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같이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그것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러한 대목이겠습니다만은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통합적으로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을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그러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인식해서 하나의 유기체적인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마루야마 마사오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일본 사상사 연구자는 전근대적 사유의 특질이 바로 이것을 자연과 인륜의 연속성이다. 자연과 인륜을 연속시켜서 생각하는 사유방식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자연과 인간을 통합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국문학자는 자연의 규범화다 이런 말을 썼어요. 자연의 규범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사군자 예술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나무를 그린다. 사군자 어떤 선비가 대나무를 그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것은 대나무죠. 대나무를 하나의 자연물입니다만은 실제 화가는 그리는 사람은 그는 절개라고 하는 덕목을 그린다는 거죠. 절개라는 덕목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라고 하는 그 자연을 절개라고 하는 규범으로 인식하는 그래서 이게 자연의 규범화다.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지켜야 할 규범, 덕목을 이거를 통합해서 보는. 오히려 자연을 모델로 해서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을 도출해내는 이러한 사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전근대적 사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남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 박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물의 사덕은 인의예지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유행의 측면에서 말한 건데 이건 지금 내가 말하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구별해서 논해야 된다. 다르다는 내가 지금 인간과 금수의 그 본성이 다르다고 하는 내 주장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의 통합해서 보는 기존의 그런 사유방식과는 그는
다르다. 별도로 논해야 된다. 그래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도리가 있다면 그러한 일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일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이라는 것이 만약 있다면 온의 자애, 온화자애, 온화하고 자애로운 그러한 마음가짐, 정각, 행위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 인의 지가 있다면 분별시비, 시시비비를 분별하는 이러한 사유,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한 존재를 보면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사물이 어떤 인간이 어떠한 도리를 가지고 있는지 즉 어떠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남당은 이 토목금수에게는 온화자애라든지 뭐 분별시비라든지 이러한 그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유추해 본다면은 그들에게는 인간과 같은 인의예지 그런 도덕적 원리, 도덕적 원리, 덕목 이런 것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하고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이 문장에 그 기존의 자연과 인간, 자연 질서와 인륜 질서를 통합해서 보는 이러한 사고에서부터 이 둘을 분리시켜 보는 그런 사고의 단초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 마루야마는 아까 말한 그 자연과 인륜의 연속성이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이제 근대적 사유의 출발이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그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남당이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는 다른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그 관계를 설정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인간과 자연의 분리는 이제 다산 정약용에게서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죠. 다산이 그 중용에 대한 주소, 중용 자잠이라든지 중용 강의부 이런 글을 보면 자연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운동한 뿐이다. 그렇게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죽고 이렇게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살아갈 뿐인데 인간은 자주집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도덕적 행위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자연에게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자연에 있어서 도덕성을 철저히 부정해 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그 다산의 주장과 남당 안원진의 인물성 이론이 이론적으로 서로 연계된다고 하는 그런 가설을 제가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이런 주장을 논문으로 써서 발표한 적이 있는데 물론 남당에게 있어서 그 금수초목의 도덕성이 완전히 부정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남당 성리학자인 이상 주자가 설정해 놓은 그러한 유기체적인 그 자연관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 남당도 자연에게 일정한 그 도덕성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자연과 인간, 자연의 질서와 인륜 질서를 통합시켜 보는 기존의 이건 여기 아까 말씀드린 주역의 그 문헌전에서부터 이러한 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뭐 주자에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한 그 기존의 사유와는 구별되는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 점은 사상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남당의 주장을 좀 더 살펴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